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어카운팅 firm. 저는 빅4에 있었기 때문에 빅4 위주로 설명을 해드린다면, 프라즈는,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큰 것 같아요.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그 트레이닝 자체도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이렇게 매년 requirement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컨셉추얼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제가 도제식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명씩 옆에 끼고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신입으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하기까지는 미니멈 2년은 걸리는 것 같거든요. 사실 스텝 레벨에서는 거의 일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근데 그때 그렇게 2년, 3년, 4년 뭐 이렇게 버티면서 배우신 분들은 되게 자신감 있게 어디 나가서든 일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는 것 같고요. 리소스가 좋다는 얘기는 두 가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는 휴먼 리소스고요. 또 하나는 어떤 테크니컬 서포트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리서치 툴부터 내가 원하는 건 다 그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물어볼 사람이 너무 많죠. 이 매니저가 모르면 다른 매니저한테 물어볼 수 있고 매니저가 모르면 디렉터가 모르면 파트너가 모를 경우는 그 네이션와이드 이제 WNTS라고 워싱턴에 있는 그런 스페셜티만 담당하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코드 섹션 하나하나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 이게 Great Resource가 정말 가장 큰 강점 같고요. 세 번째로 제가 꼽은 건 Flexibility인데, 어, 사실은 어디 서포트 갈 때 빼놓고는 일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빅4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나와서 애를 픽업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남편도 바쁘니까 서로 피치 못하게 휴가를 내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되게 이걸 오픈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팀에서 많이 이해를 해줬었어요. 근데 매번 이게 항상 이렇게 플렉서블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딱 블락해서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팀에서 미리미리 알려줘요. 이때는 휴가 가기 전에도 이때부터 이때는 휴가를 쓰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된다는 점. 그다음 제가 디센트 컴프라고 얘기한 거는 스타팅 샐러리가 그냥 빅4 말고 다른 데서 시작하실 경우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처음 스타팅 샐러리 자체는 뭐 엔지니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 쪽은 되게 연봉 인상분이 굉장히 커져요. 굉장히 스티프하게 올라가거든요. 특히 그 인상하는 분이 스텝이랑 매니저를 비교하시면 거의 2배 정도 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를 생각하실 때 롱런 하실 경우는 결코 이렇게 불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냥 넘버 자체로만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빅4에 있을 때 좋은 거는 빅 클라이언트한테 익스포저가 된다는 거죠. 이제 저만 해도 거의 퍼블릭 컴퍼니들이 주로 제 클라이언트였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 뭐, 디즈니를 담당하는 사람, 뭐, 구글 어카운트 가진 사람, 뭐, 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아마존 어카운트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여러 가지. 큰 클라이언트를 가진 사람은 적은 수의,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고, 저는 좀 작은 오피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개수는 좀 많았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회사에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휴지 CV 부스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국에서 일을 해보셔서 또 아시겠지만 내 레줌에 빅네임이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도 제 링크인에는 사실 PwC 이후부터는 회사 이름하고 타이틀밖에 없어요. 무슨 일 하는지. 부가적인 설명 하나도 안 적어놔도 계속 먼저 제가 적극적으로 뭘 알아보지 않아도 늘 리크루터가 연락이 오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어쨌든 어카운팅 경력은 아니다 하더라도 6년이 넘는 그런 경력이 있었지만 CPA 패스한 것도 링크인에 넣어놨지만 그렇게 자세히 적어놨어도
그런 PwC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전에는 먼저 연락 오는 곳이 하나도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휴즈 CV 부스트라는 얘기를 넣어놨었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마지막으로 적어놓은 게 굉장히 큰 베네핏이에요. 어느 곳에나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오피스 간의 트랜스퍼가 굉장히 자유롭고요. 이게 패밀리 이슈로 내가 어, 그 로케이션을 옮겨야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굉장히 서포트를 잘해줘요. HR에서도 잘해주고 안 될 경우에는 파트너가 직접 그 오피스의 파트너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우리의 스텝이 리소스가 그쪽으로 가려 한다. 니네가 자리를 만들어 주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나는 사실 텍스를 했는데 갑자기 리스크 어슈런스에 관심이 생기고 아니면 어드바이저리에 관심이 생기고 뭐 아니면 데이터 애널리틱 쪽에 관심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오픈해서 계속 찾아볼 수 있어요. 파트너한테 얘기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 제가 지금 적지는 않은데 갑자기 또 생각난 거는 코칭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 들어가면 나한테 버디라고 나보다 뭐 1년 먼저 들어온 선배가 붙어서 회사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다 주고요. 그다음에 코치라는 건 멘토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디렉터 레벨 아니면 매니저 레벨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내 새끼처럼 계속 무슨 일은 없는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너의 커리어를 어떻게 디벨롭하고 싶은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체크인하면서 도와줘요. 그다음 내가 피드백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적응하고 내가 또 롱런 하면서 길게 단순히 여기서 서바이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5년, 1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항상 장점만 있을 수는 없죠. 이런 퍼블릭 어카운팅 펌의 굉장히 큰 디스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long working hours예요. 아마 상상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희 친구들은 제가 미국 와가지고 되게 널널하게 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세 번째, PwC는 세 번째 직장이었는데 한국에서 두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이렇게 다녔으니까. 근데 그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곳이 PwC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때도 되게 바빴는데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너무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쁠 때 비지 시즌에는 정말 이렇게 이거 약간 운빨이긴 한데요. 운이 안 좋아서 정말 이렇게 힘든 곳에 어사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그렇게 일하는 거, 비지 시즌에 한 6개월 이상 그렇게 일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비즈니스 시즌에는 미니멈 55 hours가 required인데 그 55는 저희가 chargeable hour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앉아서 어드민 일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어, 카운트가 안 돼요. 그건 어드민이라는 코드에 들어가는 거고 클라이언트한테 빌러블한 타임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55가 미니멈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utilization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 사람한테 쓰는데 얘는 일주일에 100% utilize 됐다, 200% 됐다 이런 걸 다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해요. 근데 그게 나의 evaluation의 한 포션을 차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으면서도 나쁜,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얻을 수 있는 거지만 반대로는 정말 work-life balance는 별로 좋진 않죠. 그다음에 high pressure, 정말 프레셔가 심해요. 이런 곳들은 사람이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펌에서는 이 에셋한테 투자를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건데 퍼포먼스가 잘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컴피티션도 그렇고 프레셔가 심해가지고 이거 스트레스를 어떻게 매니지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트래블도 상당해요. 어디 같은 경우는 정말 80% 트래블 하셔야 돼요. 멀리 갈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오피스를 벗어나는 걸 트래블이라고 하거든요. 감사 때는 거의 다 클라이언트 사이트 가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디터들은 거의 사무실에 잘 없고요. 텍스 같은 경우도 어떤 팀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처럼 오디트 서포트를 하는 경우에는 30 to 40% 정도는 예, 트래블 required 돼요. 그다음에 프로모션 policies,라는 거는요. 되게 심플하게 up or leave라고 제가 아까 이렇게 2 to 3 years라는 걸 적어놨었잖아요. 내가 승진하기 싫다고 승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 그 시점에서 승진하지 않는다면 거의 나가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조금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는 그런 거 승진 팔러시랑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ack of varie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큰 회사이기 때문에 특히 큰 펌에 있을수록 내가 하는 일들이 업무가 굉장히 좁아져요. 이게 스페셜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다양하게 내가 경험을 해보고 싶은데 가령 저는 코퍼레이트 텍스는 했지만 인터내셔널 이 안에서 페더럴하고 스테이트 로컬은 많이 했지만 인터내셔널 텍스는 PwC에 있을 때는 정말 요만큼밖에 맛보기밖에 못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다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 기회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based on the log인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비드 시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long hours 때문에 이게 진짜 no life라고 얘기하는데 there is no life during the busy season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어카운팅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이 밖에 있는 미국 사람들은 왜 라이프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굉장히 broken English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약간 잘곤이에요. 저희는 work-life balance라고 얘기 안 하고 진짜 there is no life라고 이렇게 얘기를 상시적으로 하거든요. 어, 이 정치, politics는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이지만 이 펌은 특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팀이 이렇게 딱 셋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조직이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팀이 계속 갈려요. 내가 A라는 어카운트에 감사를 할 때랑 B 어카운트 감사할 때 팀원하고 매니저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을 했다 저기서도 일을 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좀 노토리어스한 어카운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런 데를 조인하거나 아니면 피하기 위한 파르틱도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을 비추어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되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사실은 처음부터는 아니지만요. 어느 정도 내가 시니어 매니저 이상 됐을 때 여기를 박차고 나갔을 때 더 나은 컴펜세이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펌 같은 경우는 스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캐시 모니터리 리워드가 전부이긴 하지만 사실 퍼블릭 펌으로 가시면은 스탁을 받게 되고 이러면 그 외에 그게 이제 스탁 마켓이 좋아질 때 프라이스가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나의 리워드가 갑자기 커지잖아요. 그런 걸 모든 종합적인 컴펜세이션 패키지를 비교했을 때 여기보다는 더 좋은 기회를 외부에서 찾을 수도 있다. 이 정도를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